뉴턴이 입학한 트리니티 칼리지 앞에서 뉴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기숙사는 지금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뉴턴이 살았던 그 기숙사에. 그리고 그 앞에 사과나무도 있고요. 그러나 그 사과나무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사과가 떨어져서 머리를 탁 쳐서 만인력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믿으시는 건 아닐 거고, 여하튼 뉴턴은 어렸을 때 주목받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맥스웰이나 맥클로린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뉴턴은 어렸을 때 전혀 주목받지 못했어요. 정말 수줍어하는, 나중에 그 전기 작가들이 그 친구들을 인터뷰를 해요. 근데 정말 수줍어하고 남자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여자들하고나 좀 어울리면서 내성적인 그런 학생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얼마나 학교를 다니기 싫었으면 초등학교를 중퇴를 하잖아요. 킹스스쿨이라고 그 뉴턴의 고향 마을에 가까운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아버지는 얼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뉴턴이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뉴턴이 3살인가 이때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나중에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아마 성인식을 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노트가 있나 봐요, 교회에. 그런 노트에 자기의 큰 죄 중에 하나가 자기 양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를 어머니랑 태워 죽여버리겠다, 불질러서. 물론 청소년기에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양아버지도 돌아가셔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약간 부자가 돼서, 왜냐하면 그 결혼한 남편의 재산도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원래 집도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매너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매너. 그 집을 제법 큰 집이에요.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18살 때 학교를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때 학교를 다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해요. 어떻게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뛰어났겠죠. 예.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패스트가 런던에서 발생을 하면서 모든 영국 전역이 우리 이번에 코로나처럼 문을 닫잖아요. 2년 동안 문을 닫거든요. 그 2년 동안 22살, 23살 때 그 매너에 그 자기 시골집에 머무르면서 그 위대한 발견을 다 합니다. 만유인력 법칙도 발견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도 발견하고, 미분적 분학도 만들고. 대단하죠? 더욱 놀라운 건 뉴턴이 그런 발표를 바로 하지 않아요. 원래 수줍어하는 성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하지 않고 그냥 넣어놔요. 그래서가 다른 사람한테 밀리고 떠밀리고, 다른 사람이 발표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서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자기가 만든 그런 모든 법칙도 굉장히 꺼내서 사람들한테 논란의 중심에 자기가 쓰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전편에 라이프치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프니츠와 미적분에 대해서도 엄청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선권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빛의 그 파동적 성질,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연구, 이런 것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뉴턴이 원하지 않던 많은 과학자들과 그 우선권에 대해서
논쟁에 휩싸였고, 뉴턴은 그런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했던 것 같습니다. 뉴턴은 그래서 평생 결혼도 안 했죠. 사람들도 안 만났습니다. 가능한 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절로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발표해놓은 업적이 세상에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을 언급을 하고 이 사람의 업적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점점 유명해지죠. 나중에 조폐공사 사장인가요? 그런 것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일화가 여러 가지 많죠. 굉장한 부자가 됐었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다 날렸다든지, 또 성경을 연구해서 2060년까지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다든지, 또 연금술을 했다든지,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뉴턴은 굉장히 많은 걸 했고요.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군요.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보이시죠? 중앙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수학과 건물을 찾아가는데 뉴턴도 여기 와서 공부했겠죠. 단정한데요, 건물이? 아주 단정하죠? 이겁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와, 대학교에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학교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도서관이 중앙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저 구석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곳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중앙도서관, 가장 가운데 있는 도서관을 제일 중요한 도서관이라고 치지요. 이게 거기입니다. 잉글랜드 국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책을 읽었겠죠. 지금 일반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해가 될까봐 안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객 모드로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제가 이 안에서 뉴턴의 머리카락이나 뉴턴이 쓴 초고,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본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왔을 때. 그 책도 재밌잖아요.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입니다. 어디에도 과학이나 물리라는 얘기가 없고 자연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죠. 결국 우주 이의 수학적인 원리입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이 들어가 있고요. 왜 밀물썰물이 생기는가를 그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옆길인데요. 벚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여기는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거의 말인데 우리보다는 훨씬 춥다라는 걸 아시겠죠? 예, 벚꽃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리로 가도 되겠죠? 가도 될 것 같아요. 워낙 학교가 넓으니까 조금 가다 보면 무슨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일들을 뉴턴이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학문적으로도 엄청나게 했겠죠. 예, 운동의 3가지 법칙, 중력 법칙, 미분적 분학,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빛이 무엇인가, 빛이 입자라고 최초로 밝힌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 빛은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믿는 건데, 하여튼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죠. 뉴턴이 뭔가 발표하면 워낙 위대한 수학자니까
뉴턴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걸어왔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요. 학교 안이 워낙 넓고 건물들도 띄엄띄엄 있어서 이게 찾아가기가 몇 번 와봤는데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수학과 건물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학교 내 이런 건물들, 이건 개인 주택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수들 사택이거나, 근데 모든 교수들한테 이렇게 줄 수는 없을 거고, 하여튼 뭐 유명한 저명한 교수들의 사택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기숙사로도 좀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갑자기 학교 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학교는 사라졌죠?